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람직한 대전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경제도시로서의 대전의 미래상,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미래상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금융 정보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도시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분, 공공부문의 한 분, 민간 부분의 한 분, 이렇게 나름 대표성을 제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어렵게들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국민의힘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너지 파트너스 DH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평소에 자주 좀 만나세요? 자주는 못 만나셔도 안면은 다 있으신 분들이죠. 예, 사실 대전에 본부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예. 설립을 이제 예.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지금 같이 그러셨구나. 예 그럼 있는데 이제 제가 섭외하기 전에도 이미 네. 그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이라 잘했네요, 제가 섭외를. 네, 뭐 아주 잘 고르신 것 아, 같습니다. 예. 윤창현 의원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네. 금융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원래 전공부터가 금융 경제 이런 쪽이셨나요? 원래 전공은 저 물리학과를 예. 들어가서 예.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가서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예. 경제학과.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청주입니다. 예. 청주에서 태어나서 대전에 초등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 전학으로 와서 초중고를 전부 대전에서 다녀서 사실 그 청주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고 친구들도 거의 없고 여기에서 12년을 다닌 그 학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서울 갔더니 다 대전에서 온 친구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금기시되는 언어인지 모르지만 대전 촌놈이다. 서울에서 보면 지방은 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 잘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6대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대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석이 근처가 됐는데 서울의 토백이로 소위 서울 토백이 그 친구가 야 이번 추석 때 너 시골 가냐? 딱 그러는 건데 작은 가슴에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연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 촌놈으로서 좀 오랫동안 살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대전으로 왔는데 뭐 원래부터 대전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도 대전과의 인연이 각별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원장님도 그러시죠? 네, 예. 저는 그 고향은 논산이고요. 예. 정확히는 연산인데요. 황산벌로 유명한 예. 연산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전서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에 첫 직장을 다녔는데 한국은행 다닐 때 첫 근무지가 또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는 태어난 건 논산서 태어났지만 저 마음속에는 제2의 고향으로 항상 대전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대전에서 보내셨으니까 대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최덕호 대표께서도 대전과는 또 각별하시죠? 그럼요. 예. 아마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 다 완전 대전 토백으로 알고 있고요. 예. 태어나기는 그 공주 마곡사 뒷동네인 예. 그 백범 김구 선생께서
명산길 거니셨던 사공님. 사공면 예. 거기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2살 때 대전 내려와서 예. 유아 시절, 뭐 청소년 시절 다 대전서 컸고요. 특히 우리 저 윤의원님 지역구인 그 저 동구 자양동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대전서 있은 이후에 한화그룹에 이제 그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서 30년 동안 한화투자증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임원 생활 한 9년 포함해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그 벤처기업인들하고 지역 본부장으로 재직 시절에 많은 그 네트워크를 좀 서로 교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그런 그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오늘 세 분은 대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죠.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 각별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 내일의 대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걱정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세 분 보면 한 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또 한 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KDI에 계셨죠? 예, KDI에 근무했습니다. 정책연구의 본산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 구상하셨고 또 윤 의원님은 나중에 금융 쪽에 그 최고 책임자도 하셨죠? 예, 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예. 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금융 잘 살려서 어찌 보면 열심히. 세 분이 대전이 낳은 동량지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왜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나가서 저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근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굳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대전 혁신성장센터가 결국 한국거래소의 지역사무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전 혁신성장센터의 역할, 개소에 관한 의미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선 최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굉장히 그 뜻깊은 그 개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에서 임원으로 한 7년, 지역본부장 2년 근무하는 동안에 특히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는 것이 그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좋은 기술을 사업화해서 창업한 이후에 그 자금도 필요하고 또 판로 개척도 필요하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업이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그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미흡 또 자본의 취약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부합되면서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도 이러한 기능들을 좀 지역에 거점을 좀 두면서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침 이번에 또 우리 윤 의원님께서 아주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동구의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아마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고급 정보의 공유라든지 또 맞춤형 또 IR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도 과학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대전 과학도시 완성을 위한 어떤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네,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에서 뭐 고찰을 해보면 사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이 지방에 어떤 신설 조직을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상위기관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와 또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요.
한국거래소가 대전 혁신성장센터를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랑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마 지금 옆에서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창현 위원님께서 정무위원회를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 들고요. 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있으면서의 또 대전에 대해서 큰 도움은 결국은 이제 한국거래소 대전 혁신성장센터 개소식 때 한국거래소 이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전과 충청 지역의 유망 첨단 기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국거래소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거래소의 대전 혁신센터의 의미는 결국 한국거래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중장기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 조달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려면 회수 시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로서 자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좀 멀리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대전 혁신성장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우리 시민들, 우리 기업들,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자본시장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그 기대 또 의미를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 번째 개소가 된 거라며요. 대구, 광주에 이어서. 예, 그렇죠. 왜 그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게 참 제가 보고서 글쎄요. 어떻게 충청권을 이렇게 약간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고 그리고 뭐 대구나 광주에 있는데 왜 세종, 대전 뭐 다 있고 충청권도 크고 그리고 상장기업 분포를 보면 충청권에 9% 236개가사가 있어요. 그럼 상장기업 관리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IR 그 공시 체계도 좀 도와주고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좀 컨설팅도 해주고 뭐 할 일이 많거든요. 예, 그 전에 한번 제가 뭐 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갔거든요. 예, 대구로 가고 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신용보증 대구 지역에 대한 신용보증이 조금 늘었어요. 예, 뭐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역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자격이 없는 기업들을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 지역본부가 이렇게 대전에 또 동구에 생기면 이제 거기로 가서 다양한 컨설팅도 하고 뭐 접촉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편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인적 접촉이 필요한 아무리 온라인이 중요해도 역시 또 인적 접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하는데 아주 도움도 되고 시설도 아주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계속 확장이 되면 우리 대전 지역에서 이제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 말고 상장을 예정하는 기업들이 아주 좀 마음이 편해지고 조기 가서 좀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하면은 좀 더 빨라지고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세계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커다란 흐름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대전도 경제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이번에 8대 대전 시정구유가 인류 경제도시라고 하는 걸 전면에 내세웠는데 인류 경제도시의 실천을 위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자본 부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본입니다. 그리고 경제도시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우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서 대전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 사실상 없어서 있지만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유명한 기업이 없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러움도 많이 당했는데요. 우리 안에서의 기업을 육성하려면 자본 조달이 많이 필요하고 이 자본 조달을 하려면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자본 시장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거래소의 대전혁신성장센터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뒤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딥테크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해서 매출까지 이어지려면 수년간 혹은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10여 년 이상을 견뎌줄 수 있는 모험 자본으로서의 이런 자본시장의 역할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KRX가 이제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바뀌었더구만요. 그동안 전신을 쭉 이제 찾아보니까 이 본사가 부산에 있더구만요. 그 여기서 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이제 주요 주주가 우리투자증권의 25개사 여기가 88.18%더구만요. 민간 부분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뭐 자기주식 이렇게 해서 종업원 수도 뭐 상당히 많긴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일이 아주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충당해주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더구만요. 그것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장 심사나 또 지원 다양한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있어서 여기서 하는 일이 본부에서 하는 일이 압축적으로 축소해서 지사에서 지점에서도 이루어지나요?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이거는 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그 주주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사단법인 회원사들이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조직이 사단법인으로서 좀 비영리 조직으로 가는 것보다 영리 조직으로서의 주식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주주들이 말하자면 증권회사들이 다 주주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가 돼 있지만 그게 공기업이고 또 일종의 독점이거든요. 예, 제가 주식을 상장한다는 거는 내 주식이 일반 불특정 다수가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유리하죠. 좋은 거죠. 예, 자본 조달에도 좋고 그리고 직원들도 네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 기업이냐 비상장 기업이냐에 따라서 신용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상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상장을 말하자면 결정하고 또 그거를 상장 이후에 이제 심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역 본부는 이제 그 상장된 회사를 관리하는 개념이 이제 지역 본부의 중요한 역할인데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 상장을 할 예정인 회사들이 거기에 와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자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주를 갖고 있는 분의 자문은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의사결정에 그렇죠. 어느 정도 접근하여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뭐 조직 자체가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 충청 특히 대전이나 이 벤처기업이 한 3,000개가 넘는데 이 벤처기업들은 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회사 또 이 조직이 대전에 있다는 거는 이 회사들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세계화의 핵심적인 주류는 뭐 자본주의, 뭐 탐욕적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저희가 낙오되지 않고 핵심 주류로서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이 지방의 한 로케이션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는 물리적 효용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러면 지방 정부와 중앙 기관 간에 어떻게 이것을 협업하면서 그 기능을 지역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부의 그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만, 지역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에 관련된 그 주체들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가장 잘 많이 활용해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여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로 전문가적 접근도 필요하고 또 체계적인 컨택 포인트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창업한 이후에 창업 초기 기업의 니즈가 다르고 창업 초기 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자생력을 키워서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시장의 판로를 크게 개척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데스밸리를 겪게 되거든요. 그 데스밸리를 겪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내려왔던 이 성장혁신지원센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 내려온 이 혁신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야지만이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활용 방법론을 정립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의 준비라고 할까?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일과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어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 금융 쪽은 이제 산업 쪽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금융 쪽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대전시랑 이제 했던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상장사 분포를 좀 더 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윤 의원님께서 우리 충청권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대전만 놓고 보면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 대전이 54개였었어요, 상장사가. 그리고 대구가 56개, 광주가 20개였었습니다. 여러 곳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대전이 더 일찍 이 성장센터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분석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은 아까 이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개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11월 달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에 54개였다가 12월 달에 그 상장을 하나 더해서 55개, 그다음 내년 1월 달에 그 상장을 또 합니다. 그러면 56개, 그러면 대구랑 저희가 똑같게 되고요. 2월이 되면 또 상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57개 돼서 저희가 주요 광역시도 중에서는 굉장히 계속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장 회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이 상장 심사 이런 건 대부분 이제 그 서울서 이루어집니다. 여의도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여의도가 저희가 멀지는 않지만 여의도까지 가서 서류 준비하고 이런 어떤 비용들이 대전에서 이루어져서 대전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상장을 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상장을 하시려면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 대전시가 한국거래소랑 같이 해서 그런 이 기업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상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많이 경제 성장이 많이 해서 자본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나라는 아닌데요. 사실 또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시장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에 있는 자금들을 한국으로 대전으로 이렇게 또 유입을 할까 유치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중간 기제로서
한국거래소의 대전 사무소, 대전 혁신센터를 또 활용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우리가 로케이션은 대전이지만 우리의 어떤 혁신 역량은 글로벌로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도 글로벌 시각에서 우리가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그 한국 거래소 대전지사 뭐 그걸 이제 저희는 대전 혁신성장센터 하지만 이걸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세계화를 향한 하나의 레버리지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대전시의 글로벌화 할 예, 때의 예. 주요한 툴로 활용할 수 예,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느냐 떠나냐는 경제적 여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뭐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세분화되면 들어가서 가능하겠지만 일단 돈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예. 단순 논리로 얘기하면 예. 그러한 대전이 경제도시를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거래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가 자본을 조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장까지 가려면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럴 때 저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모습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전문가의 역할 또 그것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또 계속 2회, 3회 연장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그 기능이 왜 도시에서 중요하게 됐나? 그게 어떤 세계화의 어떤 흐름이 이제 네트워크 사회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트워크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은 네트워크가 중심 네트워크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공간 체계가 변화된다.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기술 금융의 허브 도시가 돼야 된다. 뭐 여기 이제 저희가 메가시티, 뭐 초강력 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예전에는 500만, 600만이 지금은 한 1000만 정도의 메가시티가 되면 이러한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이 돼야 된다. 교통 체계 중심 플러스 금융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이런 점에 이제 우리 윤창현 의원께서는 의원을 떠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금융 분야에.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유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사회자께서는 아주 그 이제 세계사적인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시의 기능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폭넓은 접근을 하고 계셔서 참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시드니를 가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호주가 한 우리나라 8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인데 800만인데 예. 인구는 한 반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드니가 이제 동남쪽 해변에 있는데 거기다 지하도로를 뚫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 약간 아이러니하다. 그 많은 땅 다 두고 그 해변에다가 도시를 건설해 놓고 그 도시가 막 그냥 건물이 올라가고 막 도로가 부족해지니까 저기 지하도로를 막 뚫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그거 하지 말고 저기 그 남아 있는 땅들 버려진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쓰는 땅이 소위 아웃백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모여 사는 그래서 역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모여 산다고 하는 거 한 군데 모이는 클러스터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모여 있어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뭔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일자리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연결돼서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렇게 넓어봤자 도시는 항상 복잡하다. 그리고 뭐 길은 항상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부동산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땅 두고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메가시티 문제도 그렇고 이 대전의 앞으로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기술 인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부동산이 결합이 되는데,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자본이 필요한 거죠. 예. 금융과 자본. 그래서 뭐 투자청 문제도 이제 뭐 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금융과 자본이 없이는 기술과 인력과 공간이 연결이 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일자리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물리적 공간, 부동산이죠. 쉽게 말해 건물 올린다. 건물 팍 올라가면은 아우 좋은 건물 올라가니까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올라간 좋은 건물 안에 도대체 어떤 기관들, 기업이 들어오냐, 공공기관이 들어오냐, 연구원이 들어오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와 역할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은 가장 필요한 게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 중심, 그다음에 전통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좋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그런 대표적 기업들도 별로 많이 눈에 안 띄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고 수도권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좋은 일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고, 좋은 건물 올라갔는데 그 안에 별로 유명한 기업, 좋은 기업이 없더라. 그러면 거기 뭐 건물만 좋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건물 올리는 거 플러스 속에 좋은 기업으로 그 건물의 내부를 채우는 거. 이거는 이제 정말 여기 같이 있으신 두 분과 저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 대전의 인류경제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금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대전의 그 전체적인 밸류로서의 그런 가치가 조금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지금부터는 조금 고급스럽게 좀 가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그 시점이 뭐 그러신데, 예, 차 대표님.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건 자본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전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 투자는 공공에서도 투자한다고 하고 민간에서도 투자한다고 해요. 공공의 투자는 공익성이 따라가는 거고, 민간의 투자는 수익성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공공의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결국은 자본의 흐름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자본이 흐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이제 인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을 그 입안해서 추진하고 해서 미래의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자본의 흐름은 또 다른 새로운 밸류를 어떻게 창출하고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구성원 또는 멤버들이 어떠한 베니핏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본은 또다시 새로운 자본을 끌어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본이 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그 안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창조가 되고, 그 콘텐츠에 의해서 그 도시의 브랜드가 창출되고, 도시의 브랜드가 있을 때 또 다른 인재가 또 들어오고, 그 인재로 인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선순환 자본 활용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되게 하느냐, 이것이 인류경제도시를 만드는 인프라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경제적 가치가 유일 가치가 아니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기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반을 마련하는 우선순위의 경제적 그렇습니다. 가치다. 네. 이런 비전과 목표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뚱딴지 같이 무슨 인류 경제, 이게 뭐야 인류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제 성과를 저희가 창출해서 그것을 함께
누리기는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대전시하고 그 대전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대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강남에서 판교까지의 거리가 11km고요. 예. 판교 밑에 있는 분당까지 하면 15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경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다 수도권에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할 때는 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15km 내에서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이제 계속 쇠퇴가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놓고 볼 때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대전이 혁신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떤 성장을 견인하는 의미에서 대전의 어떤 발전이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대전이 필요하다.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분당에서 이렇게 보면 몇십 층짜리, 한 4, 50층짜리 그런 빌딩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빌딩들 지으려면 사실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대전 내에서는 그런 자금 조달 아마 그런 빌딩을 이제 지으려면 조 단위 이상의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 대전 내에서는 사실 조 단위 자금들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금융의 어떤 중심적인 기능들을 대전으로 조금 더 유입을 해서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대전이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벨연구소가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지대하거든요. 그 회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연구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식 자산이 됐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를 묶는다면 성과물만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만 단독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다른 자본으로 그러니까 기술 자본 뭐 기술도 뭐 굳이 또 뭐 이제 그것도 자본적 성격이 예, 예. 쌓이고 있으니까 예, 예. 또 인력도 이제 또 쌓이면 그럼요. 인적 예, 자본적 성격이 있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현재로서 기술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는데 제가 들으니까 그런 기술 중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개발하시거나 한 분들이 막상 자기가 기업을 차려가지고 가서 돈 끌어오고 사람 끌어오고 해서 기업으로 만들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에이 뭐 내가 뭐 그냥 계속 기술 연구하고 개발한 게 낫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이런 경우가 예, 상당히 있다. 맞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인력이 거기에 보충이 되고 기술 개발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경영이라든가 인력 뭐 자금 조달 이런 거는 다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은 본인은 계속 하시던 기술 개발 하시면 그게 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창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계기까지도 그럼 그거죠. 예, 고민을 하셔서 그거는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역할을 분담만 해도 난 이 일만 해도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럼 그게 하나 이제 패턴으로 돼서 모든 사람이 그걸 공감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노력이 이게 이제 저는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두 분도 필요하시고 우리 의원께서도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기 예. 위한 노력이 또 나아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애초에 시작을 저희가 자본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금융자본을 위한 그 대전 투자청 뭐 비슷한 이런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 대전투자청이라고 하는 게 그 예. 법적으로는 벤처캐피탈입니다. 아, 예. 네, 벤처캐피탈 회사인데 이 대전시가 자회사 말하자면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을 벤처캐피탈사를 설립하려고 했더니 저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례가. 그래가지고 돈을 맡긴 적은 있어요. 이거 좀 굴려주세요라고. 근데 그 직접 저 돈을 끌어다가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심사부터 받아야 돼요.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쪽에 있는 그 조직에서 지금 이 사항을 심사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한 2월 정도 요게 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설립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본금 한 500억 정도를 대전시에서 자본금을 대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 3천억 정도 돈을 이제 펀드를 쭉 모집을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대전시에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을 투입을 하는 이런 그 자금의 통로가 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최덕호 대표 같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거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봐서 지금 이제 이 대전투자청 정확히 하면 대전투자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그 의원실에서도 아주 사활을 걸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은행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이제 또 어려우신 분한테 돌려드리거나 지원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지금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데다가 대신해서 이런 그 돈들을 투입을 해준다면은 그런 돈들이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일부가 성공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저는 우리 은행들의 이익의 좀 일부가 이런 그 펀드 같은 데로 들어가서 위험한 좀 겉으로 보기엔 위험한 그런 투자들에 일부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항상 리스크라는 걸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크를 극복할 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래라는 것이 가장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구도가 필요한데 저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문사회과학까지 포함해서 때로는 기술 발전도 그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그 미래투자청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관점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테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싱크탱크들까지도 망라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겠죠. 특별한 내용도 있을 테고 약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만 투입하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노력과 대비가 필요한 건지 민간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고 공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그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는 그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철강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지식과 정보를 근간으로 한 신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전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21개의 정부 출연연이 있고 또 민간 기업의 대기업들이 그 싱크탱크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소가 아주 클러스터로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고급 정보, 고급 기술 이런 것들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창업하시는 기업인들도 만나 뵙고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 뵀는데 자,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한 말씀 드리면 이분들이 주로 이공계통의 베이스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말 우스갯소리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이 최고, 세계 최고고 제품이 최고 인류 제품이고 이거는 사실은 디폴트 값이지 이것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그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제품을 마케팅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것인가. 그다음에 고객들이 한번 사용해보고 재구매할 것인가. 재구매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서 추천 구매의 폭을 넓힐 것인가.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전략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자본은 그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의 그 디테일한 전략은 아주 구체화돼야 된다.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전문가적인 예. 그 저 터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대전 지역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공에서 또 과학산업진흥원 아닙니까? 아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도 지금 유의하고 계시는 거죠? 주신 질문을 좀 다시 이제 예, 해석해 보면 대전투자청 설립이 꼭 필요한 거냐, 예. 아니면 당위성 있느냐, 왜 필요하냐, 뭐. 라는 예. 질문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설립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공공 부문에서 예.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취지도 다시 그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는 정책이라는 게 지방정보 정책은 저는 글로벌 트렌드하고 중앙정보의 정책 트렌드하고 조금 일정 부분은 수밀관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그 글로벌한 벤처 생태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모여지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특히 이제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딥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앙정보도 그렇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서 스케일업이 상당히 좀 넓더라도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내 자금이 들어가야겠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첨단 기술들, 딥테크 기술들이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되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10년 이상의 자금들 어떤 투자를 견뎌줄 수 있는 인내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게 민간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우리 대전투자청이 설립이 되면 이런 공공 부분에서 그런 장기간을 견뎌줄 수 있는 인내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전투자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는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초기 단계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 자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많은데요. VC들 조금 더 자금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VC들 자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VC에 대한 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투자청에서. 그게 이제 대전시에서 하는 역할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스핀업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릴 수도 있지만 이런 엑셀러레이터라는 데서 아예 그냥 이 기술을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은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업이 될 수 있게 해서 컴퍼니를 빌딩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필요한데요. 요 빌딩할 때에 이 투자자들
자금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험을 좀 감내해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능들을 한다면 우리 대전의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역할들을 대전시가 감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말씀이 다 타당하고 옳은 말씀인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투자 문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예를 들면 세뱃돈을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지역에 상장한 기업의 주식. 뭐 이런 거 입학 축하금을 주식으로 주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런 문화 속에서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거 세금 더 들여서 자본금을 좀 늘려 확충해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인식이 공통적으로 퍼져나갈 확산될 때 대전이 투자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처로 그럼 기업도 오고 뭐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역량 있는 분, 영향력 있는 분들의 소신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정치 분야도 그래요. 이제 예산 끌어다가 뭐 도로 닦고 뭐 건물 짓고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경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그 토론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지만 이렇게 금융의 힘, 민간의 금융의 힘, 또 공공의 금융, 민간과 공공의 하이브리드 협력 관계 같은 거를 잘 제도화시키고 구축을 해서 돈들이 와가지고서 그 만들어진 건물 안을 채우게 되는 그런 좋은 일자리와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제 중심, 경제 지향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문화라는 것도 그중에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좀 내실이 조금 약했다면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인프라들이 깔려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인프라죠. 자본과 금융의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쫙 깔려야 이제 좋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니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을 올리는 동시에 잘 안 보이는 내실 있는 그런 인프라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 그래서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바로 두 번째 작업이 생겨야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서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아젠다를 좀 경제 중심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고 이런 일자리 중심, 기업 중심 그리고 금융과 자본의 결합이라고 하는 또 기술과 인력과 결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그런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역사무소 설치가 뭐 이제 대전 혁신 성장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12월 5일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도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 세 분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뭐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두 번, 세 번 더 가져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까지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전식의 이슈토론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